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 덕배라는 머슴놈이 하나 살았습니다. 덕배는 머슴이라고 하기에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귀티가 잘잘 흐르는데 피리까지 잘 부는 것이 동네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 덕배놈은 한참 바쁜 농번기 동안에 동네 아녀자들과 희낙낙 몰래 유희를 즐겼고 추운 겨울이 오면 대갓집 마님에게 잘 보여 일이라고는 꼴랑 대문 앞이나 쓰는 머슴으로 겨울을 보냈습니다. 덕배야, 잠이 오질 않는구나. 내 피리 소리 한번 들려줘 보거라. 대갓집 마님의 남편은 평안감사로 벼슬을 나간 지 몇 해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집에는 코빼기 한번 보이질 않았죠. 그러니 자연 덕배는 밤이면 대갓집 마님의 따뜻한 안방에서 피리를 불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덕배의 피리 소리는 어찌나 구슬프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한번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 동네 여인들이 안달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재주 하나만 있어도 저렇게 놀고 먹으니 부럽다 부러워. 동네 사내들은 모두들 덕배를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흐르다 보니 동네에서는 덕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덕배 저놈이 사냥꾼 똘보기 마누라랑 붙어먹었다며. 그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가? 안 그래도 똘보기가 활로 쏴 죽이려는 걸 그 마누라가 온몸으로 막아서 살았다잖아. 어찌 똘보기 마누라뿐이겠어? 평안감사댁 마님도 밤이면 덕배를 끼고 산다잖아. 허 큰일일세. 내가 듣기로는 저 육실할 놈이 동네 처녀란 처녀는 다 건드려서 안골에 칠봉이 딸도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거라던데. 사실 소문은 좀 과장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덕배에 관한 소문은 대부분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 동네 남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덕배놈을 혼내줄 기회를 엿보았지만 평안감사 부인이 덕배 뒤를 봐주고 있으니 아무로 그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임금이 바뀌고 평안감사도 임기가 끝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이고 대감, 이제야 오셨습니까? 허 부인 그래 나 없는 동안 평안하셨소. 대감은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셨나이다. 그런데 대감이 간만에 집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밤이면 이상하게 집안에서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그 구슬픈 피리 소리에 이끌려 후원의 별당으로 가보았죠. 하늘은 맑아 달빛이 휘황찬란하고 문이 훤히 열려진 별당 안에는 여종들과 대감의 부인이 덕배의 피리 연주를 듣고 있었죠. 어험 대감의 헛기침 소리에 피리 소리는 멈추었고 모두들 일어나 대감을 맞이했습니다. 어찌 피리 소리가 이리도 구슬프단 말이냐? 내 놈은 대체 누구이더냐? 덕배는 지체 높은 대감의 물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그러자 대감의 부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자는 덕배라는 머슴입니다. 그런데 피리 부는 재주가 하도 뛰어나기에 밤이면 이렇게 피리를 불게 하고 있습니다. 허 정말 그 피리 소리 한번 구슬프구나. 어디 계속 해보거라. 대감의 명에 덕배는 피리 연주를 계속했죠. 대감이 듣기에도 덕배의 피리 소리는 그 좋다는 평안감사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심금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허 정말 내 재주가 뛰어나구나. 대감은 덕배의 피리 소리에 취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고 그 재주를 칭찬하기에 바빴죠. 대감마님,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평안 감사로 있으면서 세상 제일 간다는 사람들의 노랫소리와 악기 연주를 들었지만 내 피리 소리만큼 이리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연주는 들어본 적이 없느니라. 그래 앞으로도 종종 들려주거라. 네, 대감마님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그날 이후로 덕배는 대감의 집에 쭉 머물면서 밤이면 피리 연주를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의 집대들보로 웬 화살 하나가 날아들어왔습니다. 놀란 대감이 대들보에 꽂힌 화살을 보니 편지가 매달려 있었죠. 대감은 화살을 뽑아
편지를 펼쳐 보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편지의 내용은 덕배의 행실을 일일이 고해 바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감의 부인과 덕배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내용도 있었죠. 대감은 그 즉시 부인을 불러다 편지에 쓰여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전이라고 사실을 다 말하겠습니까? 대감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누군가 저와 이 집안을 욕보이려고 꾸며낸 거짓 이야기입니다. 대감은 부인이 그렇게 딱 잡았대니 달리 어찌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덕배와 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들통날까 노심초사하던 마님이 덕배를 몰래 불러다 돈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날이 밝는 즉시 이 돈을 가지고 부두로 나가 한양으로 가는 좋은 선을 타거라. 행여나 너와 나의 관계가 밝혀지면 너와 나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잠시 한양으로 가 몸을 숨기고 있거라. 마님 그리 하겠사옵니다. 이튿날이 되자 덕배는 부두로 나가 한양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에휴, 뭔 부귀영화를 바란다고 대감 부인하고 놀다? 이 꼴이 무엇이냐? 그래 한양으로 가자. 남자가 태어나서 이왕이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덕배를 태운 조은선은 돛을 올려 한양으로 향했죠. 그런데 부두에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동네 여인들이 뛰쳐나와서는 울고불고하며 배에 탄 덕배에게 손을 흔들어대지 않겠습니까? 그래 곱다나 향다나? 내 금방 돌아올 것이니 걱정들 말거라. 참 이얼마나 애틋한 장면입니까? 덕배와 여인들은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댔죠. 그렇게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조은선은 돛을 올리고 순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자 바람이 세지나 싶더니 곧 비가 내리고 모진 풍랑이 일었죠. 집채만한 파도가 조은선을 삼킬 듯이 덤벼들었고 뱃사람들은 배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파도가 덮친다. 꽉 붙들어라. 한밤중 풍랑을 만난 조은선은 방향을 잃고 말았죠. 아이고 사람 살려요. 덕배는 배 안에서 살려달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뱃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섬이다! 섬이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섬을 만난 뱃사람들은 바람을 이용해 간신히 그 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 모진 풍랑을 피했죠. 으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 근처에 섬이 있기 망정이지. 아무튼 물귀신 신세를 면했으니 풍랑이 가라앉기를 기다려보자고. 아이고 하마터면 물고기 밥이 될 뻔했네 그려. 덕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뱃사람들은 그 섬에 내려서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바다는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었죠. 인적이 없는 무인도에서 뱃사람들과 덕배는 답답하기만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심심한 덕배가 소매춤에서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죠. 덕배의 피리 소리는 여전히 구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있던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감탄하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덕배가 피리를 불자 사납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바다 또한 고요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풍랑이 멈춘 것 같으니 날이 밝아오면 다시 출발하세. 이튿날 아침 뱃사람들은 닻을 올리고 서둘러 출항을 하였죠. 덕배도 기분 좋게 뱃머리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 고요하던 바다에 다시금 드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에는 먹구름으로 가득 채워졌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덮쳐왔죠. 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대가 곧 실망으로 변한 것이죠. 뱃사람들과 덕배는 다시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웬 당집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덕배는 그 옆에 있는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는 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 바다 너머에는 육지가 있고 곱단이도 향단이도 잘 지내고 있겠지? 아이고 꽃분아. 동지 섣달 달 밝은 밤에 오손도손 너와 함께 희낙낙하던 그때가 그립구나. 덕배는 여인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달래려고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피리 소리는 섬 전체에 울려 퍼졌죠. 어쩌면 피리 소리가 그렇게 구슬프냐. 남의 애간장을 다 녹이는구나. 뱃사람들은 다시금 피리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죠.
피리 소리를 들으니 집 생각이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네. 사람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냐. 그것은 당집을 지키는 각시 귀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배의 피리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잠시라도 피리 소리를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죠. 그리고 며칠 만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뱃사람들은 다시 채비를 해 육지를 향해 출발하였죠. 그런데 섬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다는 다시 변덕을 부렸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집채만큼 높아진 것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섬으로 돌아가자. 거참 별일이네. 바다에 배를 띄우기만 하면 풍랑이 이니 말이야. 이러다가 영영 육지로 못 돌아가는 것 아니야? 이럴 때는 당집에 귀신한테 빌어보는 게 어때? 우리가 당집을 지키는 귀신을 섭섭하게 하여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잖아. 뱃사람들은 당집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올렸죠. 저희들은 육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뱃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귀신에게 빌었죠. 그때 갑자기 촛불이 꺼지더니 귀신이 뱃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이쿠, 귀신님. 뱃사람들은 일제히 마룻바닥에 엎드렸죠. 그러자 각시 귀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알았어요. 소원대로 해주지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 피리부는 총각이 이 섬에 남아야 해요. 나는 저 총각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들어야만 이 섬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사히 고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예? 뭐라고요? 각시 귀신은 말을 마치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덕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안 돼요. 저는 한양으로 가야 해요. 한양에서 아직 못 다 이룬 소원이 있어요. 귀신님, 저는 이 섬에 남을 수 없어요. 저를 꼭 보내주세요. 덕배는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며 애원했죠. 그러나 귀신도 뱃사람들도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 섬에서 저 혼자 귀신하고 어찌 산단 말이오. 미안하게 되었네. 우리가 몇 달 동안 먹을 쌀은 놓고 가겠네.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길에 섬에 한번 들릴 것이니 잠시 계시게. 다음 날 뱃사람들은 잔잔해진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덕배가 뱃사람들에게 말했죠. 어쩔 수 없으니 제가 여기 잠시 동안만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니 꼭 돌아가실 때 이 섬에 들러 저를 데려가십시오. 걱정 말게나. 꼭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곧 조은선은 이 섬에 덕배 혼자 남기고 멀어져 갔죠. 덕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소나무 가지에 올라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구슬프게 들렸죠. 그렇게 덕배는 피눈물을 흘리며 며칠을 쉬지 않고 피리를 불다가 그만 소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합니다. 사람이 귀신을 홀릴 정도로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재주를 못된 짓에만 쓰니 그 재주 때문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